요즘 스스로에게 나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하고 묻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진단일지도 모릅니다. 이불 밖으로 발이 안 나오는 아침, 모니터 앞에서 멍하게 흘려보내는 시간, 퇴근하자마자 침대로 직행하는 저녁.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게으름이라고 이름 붙이고 스스로를 탓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장면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먼저 꺼져 있는 신호라는 걸 뇌 안쪽에서 차근차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한번 되감아 보겠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이 안 나오는 아침, 분명 알람은 울렸고 눈도 떴습니다. 그런데 몸이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머리 위에 떠 있는데 그 말이 몸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겨우 출근은 했습니다. 모니터는 켜져 있고 창은 여러 개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커서는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 시작되려다가 자꾸 중간에 꺼집니다. 퇴근한 저녁은 더 이상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방도 내려놓기 전에 침대로 향합니다. 씻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 하나 올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밤이 오면 누운 채로 핸드폰만 쥐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안 들고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엄지손가락만 몇 시간째 움직입니다. 이 네 장면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하나를 찾는 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루를 다 보내고 불을 끄면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같은 말을 걸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엔 아침에 한 번에 벌떡 일어났는데, 예전엔 일할 때 집중이 됐는데, 예전엔 주말마다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간 걸까? 그 질문 끝에 대개 한 단어가 붙습니다. 아, 내가 게을러진 거구나. 이 하루를 보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게으르다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거울 앞에서, 퇴근길 지하철 유리창 앞에서 그 이름표를 스스로 붙이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성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뇌 안쪽에서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지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뇌 안쪽 깊은 곳에는 작은 경보 센서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불안한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이 센서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그 감각. 전부 이 센서에서 출발합니다. 혼자 일하게 두면 센서는 너무 민감합니다. 전화가 울려도 사소한 메시지 하나가 떠도 경보가 켜집니다. 그래서 뇌는 이 센서 위에 한 층을 더 얹어 놓았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관제탑입니다. 관제탑은 이성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센서가 경보를 울리면 관제탑이 내려다보면서 지금은 진짜 위험이 아니니 잠시 꺼도 된다. 이건 괜찮다 하고 눌러줍니다. 센서와 관제탑, 이 두 자리가 짝을 이뤄서 일할 때 여러분의 하루는 잔잔하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이 두 자리가 짝을 이루지 못하고 몇 년씩 일만 계속할 때 생깁니다. 몇 년 동안 일을 많이 한 분들의 뇌 안쪽을 들여다본 실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연구자들은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경보 센서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고 관제탑은 오히려 더 얇아져 있었습니다. 경보는 더 자주, 더 크게 울리는데 그걸 눌러줄 손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변화가 몸으로 내려오면 아침 장면이 설명됩니다. 이불 밖으로 발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부푼 경보 센서가 하루를 시작하려는 신호를 전부 위험으로 바꿔 읽고 있고 그걸 눌러줄 관제탑이 더는 힘이 남지 않아 조용히 손을 놓은 겁니다. 몸도 마음도 바닥까지 긁어쓴 느낌. 그 느낌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따라다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이 써서 다른 게 의지가 아니라 의지가 붙을 자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면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꺼진 게 아니라 뇌 안쪽에 스위치 하나가 먼저 꺼져 있었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서 꺼진 겁니다. 관제탑이 얇아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안 순간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스스로에게 해오던 말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진 게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의지가 먼저 꺾여서 몸이 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뇌 안쪽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 반대였습니다. 감정을 조절해주던 관제탑이 먼저 얇아졌고 그래서 의지라는 신호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게 된 겁니다. 관제탑이 얇아지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시도하려는 충동입니다. 한번 해볼까 하는 작은 마음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상태. 이걸 두고 우리는 의지가 약해졌다고 이름 붙였습니다만 뇌의 언어로 바꾸면 조금 다르게 읽힙니다. 의지를 만들어내는 회로 자체가 닳아버린 상태인 겁니다. 힘을 더 내라고 스스로를 다그쳐도 힘을 만드는 공장이 이미 과열로 멈춰 있는 상황. 그래서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평소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경험이 몇 번 반복되면 뇌는 조용히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해봐야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의욕을 만드는 화학물질이 이건 안 되는 거다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도라는 동작 자체를 뇌가 먼저 거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쌓이면 아무리 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마음의 습관이 자리를 잡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지만 안쪽에서는 여러 번 넘어지느라 시동 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한 줄을 먼저 건네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멈춘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먼저 보낸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그동안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스스로를 혼내오셨다면 이제 그 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너무 오래 비상경보를 울린 것뿐입니다. 이 상태에는 사실 이름이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이 상태를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해 생기는 일에서 비롯된 탈진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일과 환경이 오래 쌓여 만든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분류해 준 겁니다. 이 이름표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달아두었던 게으른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낼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움직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3단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 내일 아침 하나, 그리고 이번 주 안에 1번.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 허가입니다. 몸의 허가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쉬는 시간마저 일로 바꿔오셨을 겁니다. 쉬면서 밀린 메일을 확인하고 누워서도 내일 할 일을 머릿속으로 돌립니다. 그건 멈춘 게 아니라 속도만 한 칸 낮춘 채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저녁은 뇌 안쪽의 경보 센서가 볼륨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자기 전에 화면을 내려놓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10분만 앉아 계십시오. 호흡을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자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멈추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그 10분 동안 스스로에게 이래도 괜찮다는 허가를 한번 내주시는 일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쉬어도 되는 자리에 돌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몸의 허가였다면 두 번째는 감정의 허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작은 장면 하나 끝까지 느끼기입니다. 관제탑이 다시 켜지려면 뇌에게 아직 내 안에 뭔가 남아있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원래 아끼던 일이 남의 일처럼 멀게 느껴지던 그 거리감이 바로 이 신호가 끊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거창한 계획은 오히려 독입니다. 갑자기 주말에 여행을 잡거나 잊고 살던 취미를 무리해서 다시 시작하려 하면 번아웃의 뇌는 그것마저 또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로 읽어버립니다. 대신 하루에 딱 1번 아주 작은 장면 하나를 끝까지 느껴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집안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첫 한 모금의 따뜻한 온도, 창밖으로 기울어지는 저녁의 빛.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분 동안은 다음에 할 일도 지나간 후에도 옆으로 치우시고 지금 여기 이 감각 하나에만 머물러 주십시오. 이 짧은 집중이 일어날 때 뇌 안쪽의 기본 모드 스위치가 되씹기 모드에서 정리 모드로 조용히 건너갑니다. 같은 멍때림이
같은 후회를 반복 재생하던 회로에서 하루치 기억을 가지런히 개어 넣는 회로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게 감정이 돌아오는 작은 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 사람의 눈입니다. 관계의 허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번아웃이 깊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만 이런 것 같다. 이 생각이 한번 자리 잡으면 도움을 청하는 회로 자체가 안쪽에서부터 닫히기 시작합니다. 말을 꺼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을 꺼내도 소용없다고 뇌가 미리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 닫힌 문을 다시 여는 방법은 뜻밖의 단순합니다. 오늘 안에 딱 한 사람을 떠올려 주십시오. 가장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지 않게 받아줄 것 같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요즘 좀 지치네요.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었어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관심이 내 쪽으로 향했다는 감각은 지하에서 울리던 경보 센서의 볼륨을 실제로 낮춥니다. 약 없이 작동하는 브레이크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스스로 아무리 달래도 잘 잠잠해지지 않던 알람이 한 사람의 눈길 앞에서는 신기하게도 조용해집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동안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감각이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자체가 이미 세 번째 단계의 첫 실천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번아웃의 뇌는 여러 개의 목표를 또 다른 과제로 해석합니다. 오늘 밤에는 10분의 멈춤 하나만, 내일은 1분의 감각 하나만, 그리고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에게 한 문장, 이 정도의 속도로 충분합니다.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뇌가 먼저 멈춘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이불 밖으로 발이 안 나오던 그 아침이었다 해도 그건 성격의 문제도 의지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뇌 안쪽에서 조용히 내려진 정지 신호였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우선 멈춤을 허락해 주세요. 내일은 아주 작은 장면 하나를 끝까지 느껴봐 주시고요. 이번 주 안에 한 사람의 눈을 떠올리며 문장 하나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순서대로,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로.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회복의 첫 장면을 연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호 심리학이었습니다.